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핵심 연구시설이 완공돼 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 성장 엔진인 기계와 부품, 로봇 산업의 현 주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명동 40대 여인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에 용의자의 이전 범죄 경력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을 주제로 한 2014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을 담당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연구시설이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연구, 개발, 지원의 기틀이 마련된 건데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여의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연구자와 장비가 이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 기업 지원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장비를 갖다가 다 갖춰 있고 그런 데가 드뭅니다. 그 비용상.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오픈을 해갖고 같이 장비를 갖다가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마련하고 연구도 지원하고. 단계별로 300명의 연구 인력을 더 뽑을 계획이어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데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 개발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2017년까지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자립화, 지자체 지원 등을 요구하며 재단이 요청한 금액의 고작 절반만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측은 최소한의 시설 유지와 기업 지원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핵심 연구시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대구 상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말은 많은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열렸는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비해 이전터 개발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책사업화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대구시로서는 국립인류학박물관, 세계사 테마파크 등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모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대구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유관기관, 문화관광시설, 신재생 에너지 사업시설 등 입주하는 행정타운, 행전혁신타운 등 4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되는 것은 굉장한 파급 효과를,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 진행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대구시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 확보. 이를 위해 발의된 도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럼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딴 법을 하나 만들든지 딴 데 적용되는 것을 뭔가 만들어서 활용처를 만들어서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치권과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경북도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그동안 사실 고도 제한에 대해서 전에 그 환경적 사업이 아주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먼저 도청 구조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환경 개선 사업도 동반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경북의 성장 엔진인 기계와 부품, 로봇 산업의 현 주소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로봇이 굴곡을 인식한 뒤 다양한 색깔을 섞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스럽게 하던 대형 건축물 도색이나 오랜 시간 매달렸던 벽화 작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평 다관절 로봇은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던 그런 국가에서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3D 업종이라든지 정밀 작업을 요하는 데는 로봇가 필수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310개 회사가 1000개의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들 기계와 부품 로봇 산업은 산업 전반의 뿌리가 되는 핵심이자 지역의 주력 산업입니다. 대구의 기계 부품과 금속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지역 산업 생산의 60%를 넘었습니다. 기계 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담보해 나갈 그런 어떤 근간 산업입니다. 기계 부품의 정밀도가 곧 기계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돼야만. 이번 전시회와 함께 기계 부품 산업을 테마로 한 한일 경제 교류 회의가 개최되고 로봇 포럼, 모바일 로봇 경기 대회 등도 열립니다. 전시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두 8개 나라가 참여하는 수출 구매 상담회도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오늘 신사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구 혁신도시에서 착공식을 가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청사는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15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대구 이전 발표 이후 지역 마을과의 자매 결연과 봉사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5분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범안로 범안삼거리 지하차도 상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10m 아래 지하차도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속값이 파동 수준입니다. 젖소 숫송아지는 단돈 10,000원에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한우는 암송아지 값이 폭락해 농가 시름이 깊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1개월, 이제 막 어미 젖을 땐 숫송아지입니다. 곧 닥칠 운명을 모르는 듯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사람을 잘 따릅니다.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숫송아지는 키워서 육으로 팔렸지만 속값 하락으로 키워봤자 사료값도 못 챙기게 되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주다시피 줍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공짜로 줍니다. 지금 아무도 공짜로 줘도 안 가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암암리에 그 사약을 구해가지고 안락사 시켜가지고 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인 경주의 한 가축시장. 이곳에서 한우는 젖소와는 반대로 암송아지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똑같이 7개월을 키운 숫송아지는 205만 원, 암송아지는 135만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거래가 215만 원을 턱없이 밑돕니다. 4개월짜리 암송아지는 고작 80만 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암송아지 나왔으면 완전히 소 이기는 거 있어 한 마리 이거는 돈 나는 할도 없어. 암송아지 할도 없어. 할도 없는데 뭐. 생명을 지닌 송아지가 한 달 통신료보다 손바닥만한 휴대폰 값보다 못한 현실. 농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겨울에 문턱에 접어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절실한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이 오늘부터 70여일 동안 진행됩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구의 한 아동복지센터. 보조금과 후원금만으로는 많은 아이들의 양육을 하기에도 빠듯해 시설 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모금 배분 사업에서 긴급한을 지원했을 때 지원받으면 그런 건 큰 도움이 되죠. 한두 사람의 작은 마음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것이 바로 기부의 힘.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작은 나눔 사랑의 시작을 주제로 출범식을 갖고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금액의 1%를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앞으로 73일 동안 온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대구 모금회는 지난해보다 3% 많은 60억 4천만 원을, 경북은 지난해보다 4.6% 많은 106억 8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금 모금이 항상 최하위권에 머물다가 지난해 목표 금액 달성률 전국 1위를 기록한 대구는 올해도 목표 초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DNA를 전부 발휘해서 시민 모두의 지난해보다 더 뜨거운 동참을 기대하면서 60억 4천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서 70억이 넘는 목표 달성을. 성금 모금은 ARS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구문화방송은 성금 모금 전용 계좌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모으는 데 함께합니다. MBC 뉴스 김은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쪽 종점인 명곡역을 출발해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국가산업단지, 창녕 대합산단을 잇는 31km의 광역철도를 만드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방비 40% 분담을 감수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신청했지만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비 비율은 30%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는데 사업 필요성보다 경제성이 낮아 최종적으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선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천 부항 다목적댐이 착공 7년 만에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김천 부항댐은 높이 64m에 길이 472m, 빗물을 받아들이는 유역 면적이 81제곱킬로미터로 5,40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1,200만 톤의 홍수 조절 기능이 있어 김천 지역의 수해 예방 역할을 하고 구미 등 경북 서북부 지역에 연간 3,600만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프로파일링은 용의자의 과거 행적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대구 대명동 40대 여성 사망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이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경찰에 검거된 54살 성모 씨는 대구 대명동 자신의 방에서 45살 김모 여인을 살해한 뒤 침대 밑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친누나를 살해한 전력이 있어 조기 검거에 실패할 경우 추가 강력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을 참여시켜 수사를 진행했고 공개 수사 전환 13일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들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지난 99년 성 씨가 친누나를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검거된 점과 4살부터 대구에서 계속 살아온 점 등으로 미뤄 용의자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숨어있던 성 씨가 경찰에 검거된 곳입니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반경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라 경찰은 대명동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고 성 씨를 조기에 검거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범행 시 잔인하며 불안한 심리로 인하여 범죄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용의자 검거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에다 수배 전단지에 있는 용의자 모습을 봤다는 시민 제보가 더해지면서 경찰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조기 검거로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소재를 신고한 시민 3명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음주 교통사고와 피해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2명을 상대로 재조사를 벌였지만 음주 운전과 뺑소니, 폭력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피해 차량 운전자들과 대질 조사를 벌이고 블랙박스 영상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이 등록금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의 적립금이 7,316억, 전문대는 2,914억 원을 기록해 지역 전체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계명대가 2,27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영남대가 1,514억 원으로 2위,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교와 지역 중견 기업들의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엑스포가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열려 지역 기업 30개가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와 대학생들이 발굴한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에 앞서 산학협력 선도 모델 선포식과 산학협력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노후 설계를 상담해주는 은퇴 설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7개 기관단체가 마련한 이번 콘서트에서 퇴직 후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해 재무와 일자리, 대인관계와 관련해 상담을 받았고 무료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산세무서 55살 박모 과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과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성형외과 병원장 48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장 김 씨 등 3명으로부터 휴가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1,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은 정순문 선임연구원 등이 재료에 힘을 가해 발생하는 빛인 이른바 미케노 발광 재료를 실리콘 고무에 분산시켜 밝기와 수명을 증가시킨 미케노 발광 필름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색 조절도 가능하고 특히 백열전구와 유사한 색온도의 백색이나 문자 이미지까지 구현할 수 있어 앞으로 친환경 기술 분야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유 금액을 속여 수천만 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챙긴 49살 이모 씨 등 화물차 운전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지자체에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대구시의 한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양보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500여만 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 말하자 이 여성을 때리고 강제로 택시에 태워 끌고 다닌 혐의로 46살 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사귀던 여인인 33살 김모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지난 18일 밤 10시쯤 퇴근하던 김 여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7시간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